안녕하세요. 조례 팩트 체크의 유인경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포츠 복지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경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을 위해 체육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련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진흥 조례. 조례 팩트체크에서 만나보자.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체육복지진흥 조례를 만드신 분이시죠? 네. 서울시의회의 문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영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을 다 저기를 해놔야 되겠네. 장애인 통로를 그죠? 서대문구에 의원님들 원장님들 다 오셔서 간담회를 했다. 나는 덜 받았네. 뭐 누군 더 주네 이런다고. 그게 또 열심히 뛰십시오. 점심 드셨어? 뭐? 1년 반 됐잖아. 좀 기다려보세요. 협회는 소외계층에게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죠.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의 서울지부 노정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서울지부 노정숙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체육복지, 네. 스포츠복지라는 말이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의원님, 네네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좀 생소하죠. 네네. 네. 그 체육복지에도 소외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네.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소하다는 건 그만 관심이 없었다는 뜻일 텐데 평소 운동할 기회가 적은 그 체육 소외계층 건강을 위해서 체육 복지가 꼭 실현돼야 될 말씀인데요. 노 원장님, 우리 사회가 이 체육 복지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스포츠 복지를 1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도 생소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스포츠 복지는 건강한 사람도 운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생활에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소외계층들은 어떤 장소 제공이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이런 기회와 네. 다 제공해야 된다는 뜻일 텐데 네. 사실 모든 시민이 이제 건강하면 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서울시에서 시민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조례가 마련되어 있는데 네. 체육복지의 진흥조례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제 대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 그러니까 네, 예. 생활체육진흥조례는 말하자면 이제 서울시민 누구나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네. 이번에 세웠던 그 체육복지진흥 복지조례에서는 그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의 대상이 네. 이제 기존의 저소득층을 세분화시켜서 네.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좀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느라고 네. 스포츠 체육 같은 것은 그냥 여유 있는 사람의 것으로만 느꼈는데 이게 보편적인 복지가 여기도 이루어지는 거군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그래 헬스클럽이라도 가봐야지 동네 뭐라도 가봐야지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망설이게 된 경우도 많은데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든 없든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면서요? 예, 예.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네. 집에서 5분 거리 이내에 네. 멀티 스포츠 센터가 있고요. 네. 최고급 운동 시설이 되어 있는 헬스장의 연간 이용료가 2, 3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월이 아니라 연간. 예, 예. 그거는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잘 사는 청소년, 잘 먹고 잘 살아서 비만이 많을 것 같지만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이 훨씬 더 비만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는 부부가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들한테 건강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돈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운동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직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진국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복지진흥조례로 이런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네.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그런 보호 육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체육복지진흥종합 계획에 대한 이제 수립, 지원, 그리고 또 이제 이 체육복지라는 교육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복지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인간 삶에 대한 복지만 보지만 체육도 복지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중요하죠. 예.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건강함으로 인해서 의료비가 훨씬 절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들 또 이제 그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이제 사실은 조사들도 필요하죠. 아, 예. 예,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음. 체육 진흥 사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펴보시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축구장. 축구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운동장이 분주하다. 본격적으로 공을 차기 전 몸풀기 운동이 한창인 사람들. 이들은 서대문구 여성 축구단이다. 미혼 여성부터 중년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 흔히 남성들이 많이 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축구를 통해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운동장을 쉴 새 없이 누비니 힘들 법도 한데 선수들 얼굴엔 힘든 기색 없이 진지함이 묻어난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남자들만 하는 스포츠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여자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여성 축구 교실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 축구 교실은 20대 이상 여성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다. 네, 처음에는 엄마 따라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협동심도 길러지게 되고 운동이다 보니까 건강해지기도 해서 그 매력에 좀 더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주 3일씩 모여서 연습하는 회원들.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가지는 삶의 무게는 잠시 잊어버리고 운동할 때만큼은 진짜 선수가 된다. 축구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각종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들이 건강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 무료한 생활의 활력소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협동심도 길러지고 그리고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다 풀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아이스링크.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모였다. 서울시 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재능 나눔 수업. 서울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전문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스케이트를 배울 수 있다. 평소에 배우기 쉽지 않은 스포츠인 만큼 재능 나눔 수업에 대한 참여율도 높은 편.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스케이트라는 운동을 보다 쉽게 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 엘리트 출신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현재 매주 수요일 금요일 4시간 정도 아이들 강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걸음마부터 조금 탈 줄 아는 아이들까지 수준별로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체육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루어진 스케이트 재능 나눔 수업. 뜨거운 햇살을 피해 시원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은 더위를 잊은 지 오래다. 아슬아슬하게 걷고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얼음판을 달리는 게 그저 신나기만 한 아이들. 스케이트를 타면서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해 나간다.
다쳐서 아픈데도 재밌어서 계속 배우고 싶어요. 서울시 체육회는 스케이트를 비롯 농구와 야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더 많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운동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강사님들이 전문적인 강사분들이라서 더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프로그램인데 참가했더니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되게 재밌게 잘 배우고 있어요. 서울 노원구. 이곳 지하에는 어르신들만의 운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어르신들이 즐기는 운동은 바로 당구.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어 이를 배우려는 어르신들이 많다. 어르신들에게 당구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르신 지도자다. 공을 맞는 순간에 딱 잡아줘야지 공이 수직으로 꺾인다 그랬어요. 서울시는 평소 운동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지도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생활체육을 지도해 주는 것. 센터에 가지 않고도 무료로 운동을 배울 수 있다. 저희는 지금 노원구 체육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르신 지도자로서 주로 나가고 있는 곳으로는 경로당, 복지관, 그리고 복지센터 등이 있고요.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거의 어디든 가가지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움직임은 많지 않지만 높은 집중력과 머리 회전이 필요한 운동인 당구.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종목이다. 더구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자칫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는 이웃과 교류하는 친목의 장이 되고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머리 회전도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생활체육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곳에서는 그러한 체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 운동하는 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다. 오른손을 왼쪽 비은대로 잡으시고 장애인 체육회의 재능 나눔 프로그램 일환으로 서울시립대 체육교육학과 학생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주 2회 이제 하고 있고요. 요가와 필라테스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는 뭐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몸의 순환을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필라테스는 근력 위주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운동할 기회가 더욱 적다.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복지진흥조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과 아동 등 체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더욱 체계적인 체육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문가분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옆에서 또 한 분씩 체육 전공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세를 잡고 운동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걸 잘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아유 다양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서울시에서 이 체육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비, 시비 또 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한 7개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그 국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스포츠 바우처라고 하는 그 바우처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장애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지원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뭐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뭐 장애인 체육회 육성이라든지 또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함께하는 뭐 마라톤 대회 개최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체육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이라든지 선수단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제 어르신들 네. 복지를 위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 스포츠 복지 혜택도 100세 어르신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진정한 스포츠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미력한 거죠, 이게. 네. 뭐 이거 바탕으로 다 살펴지겠죠. 네. 근데 조례로 인해서 이제 보다 더 체계적인 체육 활동이 가능할 건 같은데 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에서도 이런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이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남녀노소 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뉴 스포츠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 스포츠 승마 교실, 네. 스포츠 복지 포럼, 페스티벌 등 네.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심리 운동 프로그램은요, 네. 기존의 1대1 방식이 아니라 5명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함께 어울리지 못했던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운동을 통해서 막 뛰어놀고 고함 지르고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고 배려를 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진흥원들이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서울시 전체에도 확대되기는 텐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책들을 아까 들어보면 여전히 좀 장애인 위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7개 사업이 있음에도 네네. 한 5개가 장애인 위주의 네. 사업이잖아요.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노인에 대한 지원도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처음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함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육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그 기금을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산이라는 게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장애인이나 우리 노인들은 좀 나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좀 많이 넓어졌는데 그에 비해서는 유소년이라든지 우리 또 청소년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복지는 아직도 근간 자체도 너무나 부족하고 인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서울시의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모든 시민의 체육이 활성화되면 그러니까 개인의 몸과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요? 네. 운동의 장점은 단순하게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가정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젊은 세대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가 절약된다는 연구 발표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복지, 예방 차원의 생산적인 스포츠 복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근데 저 체험만 해도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즐기고 싶어서 이제 운동 생활하고 싶은데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게 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수영 강습 한번 받아보려도 새벽 5시에 나가서 줄을 서야 됐던 경험이 있어요. 회원권 끊기가 참 쉽지 않은데 특히 이제 뭐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들은 더욱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의원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예산 부족의 문제가 가장 크긴 하지만
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장소의 부족도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는 사실 이렇게 뭐 외국처럼 막 이렇게 땅이 넓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 시설을 짓고자 해도 장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존 시설들의 어떤 노후화를 개보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장애인 문제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서대문에 다목적 체육관을 이번에 건립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다목적 체육관으로 이번에 건립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 지어지는 그런 것들은 예산과 장소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공동 다목적 그런 체육관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그나마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편견을 허물고 또 건강한 사회를 낳은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네. 참여하신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조례에 대한 뭘까요?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의원님, 뭔가 굉장히 신선한 조례이긴 한데 네, 어떤 네. 평가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잘 나오길 기대하시는데요. 네. 어쨌든 체육복지진흥조례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해주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체육 관련 정책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체육시민연대. 이곳에서는 체육복지진흥조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았다. 서울시 체육복지진흥조례안은 소외계층에게 체육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들에게 체육복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건강을 갖도록 지원하는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울시의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75%는 장애인 체육회, 그것도 선수 지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지 2%만이 다문화 어린이, 2.5%는 노인 체육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체육 복지 지원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비율과 지원 계층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애정이 담뿍 깃들여있지만 따끔한 조언이었습니다. 예, 조례에 대한 평가 들어보셨는데요. 네네. 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조례가 만든 것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좋게 평가가 됐지만 사실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부족 부분으로 인한 너무 이제 비율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뭐 네. 노인 이렇게 편중되지 않은 이제 그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짚어 나갈 것이냐. 그건 저도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언가들께서도 분명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한 분으로 체육복지진흥조례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아요. 네. 원장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시는 점이 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결국은 시민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 의회 스포츠복지진흥조례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소외계층들이 정말 쉽고 편안하게 부담 없는 비용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불편함이 없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이제 체육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는 또 만드셨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인데 또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서울시가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요. 네. 혼자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서울시,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사실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서울 시민 누구나 건강해지는 것은 굉장히 마땅한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외계층, 아까 되게 부러웠어요. 캐나다 뭐 25,000원에 다 같이 누구나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서울시 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것들을 마련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참여해서 개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생소했던 스포츠 복지라는 말이 결국 앞으로 고령화 시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는 체육과 스포츠 기본 헌장에서 모든 사람은 스포츠 참여라는 기본권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선수와 관중만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포츠 복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조례 팩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